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해 동안 바쁘게 일하고 쉴 틈 없이 달려온 분들이 퇴직 후 하루아침에 생긴 여유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얻었던 성취감이나 바쁜 일상에서 오는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놀고 쉬는 것만으로는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지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무료함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 30년 넘게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잘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문제는 막상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길어진 자유시간이 해방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쩌면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처럼 해외여행에 대한 흥분이 크지 않고 체력도 젊을 때만큼은 아니므로 여러 활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집안에서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점차 반복되는 일상 탓에 지루함이 커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80% 이상이 여가 활동으로 텔레비전 시청을 꼽는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국 퇴직 후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특별한 계획 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장년층은 젊은 시절부터 바쁘게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쉼과 여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평생 일을 통해 인생의 목적과 보람을 느껴온 분들은 갑작스러운 자유시간 앞에서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에 부닥칩니다. 일하기 바빴던 때에는 나중에 은퇴하면 이것저것 해야지 하고 떠올리던 취미나 계획이 막상 실현 단계가 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흘려보내기 일쑤고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몇 해 정도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해외여행을 짧게나마 다녀오며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버킷리스트 항목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일시적이어서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하는 걱정이 엄습해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취미 타령이냐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에 아무런 취미나 활동 없이 지내다 보면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유가 있긴 한데 무언가 할 일이 없으면 무기력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위축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체 증상까지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퇴직 후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장년에게 왜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길고도 여유로운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 노년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볼 때면 우리 사회도 은퇴 후 삶을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다고들 하지요. 오늘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동시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여러 취미 활동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의 매력은 다른 운동에 비해 몸 전체의 강도 부담이 덜하면서도 게임 특성상 긴박하고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든 비교적 쉽게 입문할 수 있습니다. 라켓과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탁구대를 찾아 시작할 수 있고 1시간 정도만 쳐도 자전거 수영 달리기에 견줄 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30분만 해도 300칼로리 이상을 태울 수 있으므로 체중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탁구는 심혈관 건강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내 지방이 줄어들면 혈관이 튼튼해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게다가 탁구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고 날씨나 공간에 큰 제약을 받지 않아 실내 체육관이나 동호회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부상 위험이 낮고 공을 주고받는 리듬감과 집중력 덕분에 뇌 자극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녀노소 함께 어울려 칠 수 있어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책을 읽으면 그 자체로 뇌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지적 호기심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독서는 치매 위험을 낮추고 뇌 노화를 더디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인해 짧고 강렬한 정보만 접하는 환경이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경험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독서는 집중력을 높이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노년의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와 지혜가 우울감을 줄이고 정신적 위안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에 10쪽씩만 꾸준히 읽어도 뇌 건강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다지는 기반이 됩니다. 독서는 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젊을 때 놓쳤던 주제나 장르를 탐색하며 책을 통한 여행을 할 수 있고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독서 모임에서 동료를 만날 기회도 생깁니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노후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인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접근성이 높아 특별한 장비나 시설 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되고 중성지방을 낮춰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전체가 자극되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훨씬 활발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흙길이나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면 발이 지면과 직접 닿아 자연스러운 지압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노년기에 큰 건강 자산이 됩니다. 또 걷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적당히 피로해지면서 잠도 자연스럽게 잘 오고 맑은 공기와 햇살을 자주 접하다 보면 기분도 한결 좋아집니다. 중년 여성들이나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 속을 산책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 계절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 잎이 물드는 모습 등을 마주하는 것도 큰 힐링이 됩니다. 이처럼 걷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더 나은 노후 건강을 마련해주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는 뇌를 자극해 도파민 분비를 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직접 붓이나 펜을 잡고 종이에 선을 긋다 보면 복잡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몰입을 통해 일종의 명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을 움직이는 창작 활동은 기억력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술 활동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치매 환자라도 그림을 그리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을 고르고 형상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그림은 미술관에서 거창하게 하거나 전문 도구가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감이나 펜, 스케치북 정도만 있어도 어디서든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대단한 작품을 만들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세계를 색과 선으로 펼쳐놓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점차 자기만의 화풍을 찾아가는 즐거움도 큽니다. 어떤 사람은 꽃만 전문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추상화를 그리며 내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년의 그림 그리기는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흔히 50대, 60대 이후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관절에 부담이 간다고 우려하지만 자전거는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복부 등 큰 근육을 두루 사용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줄어들어 일상에서 힘이 떨어지기 쉬운데 자전거 타기는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자전거가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자전거는 체중이 안장으로 분산되어 충격이 적습니다. 정해진 강도로 꾸준히 타면 무릎 주변 인대를 강화해 관절염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4번 정도만 자전거를 타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대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밖에서 바람을 가르며 타는 자전거는 기분 전환에도 좋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운동 자체가 즐거워지고 자연 풍경도 눈에 담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조금 두려우면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자전거 동호회나 지인들과 함께 타면 사회적 교류까지 가능해 노년에 좋은 인맥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요즘 식집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안에서 각종 화초나 작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식물을 돌보면 물주기, 가지치기, 분갈이 등 다양한 손길이 필요해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활력이 생기고 뭔가를 돌본다는 책임감이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또 식물과 대화를 나누거나 초록빛 잎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식물을 가꾸는 행위가 전반적인 뇌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이롭다고 봅니다. 식물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동물에 비해 돌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가져다주고 실내 공기 정화 역할도 해줍니다. 특히 꽃이 피는 순간이나 새잎이 돋아나는 순간을 목격하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식물 키우기는 나이나 체력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으니 조용한 취미를 찾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직접 수확할 수 있는 허브나 방울토마토 등을 키우며 먹는 즐거움까지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7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바쁜 생활 속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과 기분 전반을 안정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현대인은 크고 작은 걱정과 정보 과부하로 머리가 복잡해지기 쉬운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면 심리적 긴장이 풀립니다. 우울감을 완화하거나 불안 장애를 극복하는 데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기억력 증진과 뇌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혹은 잠들기 전에 가볍게 명상을 실천해보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맞춰지고 숙면에도 이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적극 권장되는 취미 활동입니다. 명상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 한 구석이나 공원 벤치에서도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아 집중하기 어렵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몸에 익히면 점차 편안함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의 무리가 거의 없는 전신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물속에서 움직임으로 체중이 물의 부력으로 분산돼 관절 부담이 적고 동시에 평소 잘 쓰지 않는 팔 어깨 근육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수영하면 7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 걷기보다 3-4배 이상의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노인분들에게도 부상 위험이 낮아 안전한 운동이라 권장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물의 온기와 함께하는 운동이라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물속에서 손발을 움직이며 유연성이 길러지고 폐활량이 향상되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수영 동호회에 가입해 함께 운동하면 더 꾸준히 즐길 수 있고 사회적 교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시도한다면 무리해서 길게 수영하기보다 수영 강습을 받아 정확한 자세를 익히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관절 보호와 체력 단련, 정신적 해방감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로 풍경이든 인물이든 그 순간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평소 그냥 스쳐 지나갔던 풍경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어 일상의 재미가 커집니다. 특히 자연 풍경을 찍을 때는 산이나 들, 바다를 오가며 촬영 여행을 즐기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걷는 것보다 동기부여가 더 클 수 있어 운동 효과도 높아집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을 건지려면 빛의 각도와 구도를 섬세하게 고민해야 하므로 인내심과 집중력도 함께 길러집니다. 한번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으면 느껴지는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찍어둔 사진들은 나중에 보며 노년의 아름다운 순간을 회상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며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어떤 장비를 써야 하나 고민되는 분도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히 사진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진 동호회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SNS에 업로드하여 반응을 얻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진으로 남긴 순간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봐도 그 감동이 살아있어 노년의 삶에 풍요로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는 음악을 통해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의 교류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악기를 배우며 소규모 합주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즐거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오카리나나 우쿨렐라처럼 비교적 간단한 악기가 많아 악보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두 달만 꾸준히 연습하면 기본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짧은 곡이라도 연주해보면 뿌듯함과 성취감이 꽤 큽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노년에 더욱 소중한 활력소가 됩니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진전들이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또한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세대나 배경이 달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노후가 다소 단조롭다고 느껴진다면 악기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되살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활동들은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주고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어라고 망설이기보다 작게라도 도전하면 의외의 보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서툴고 임퍼펙트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가볍게 발을 들여놓아 보세요. 기타를 치다가 박자가 틀려도 처음 배우는 그림이 엉성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삶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그 변화를 통해 건강한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혼자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노인 복지시설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이동 부담이 크지 않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직접 발굴해보면 노후 생활이 훨씬 다채로워집니다. 가벼운 운동이든 봉사활동이든 내게 부담이 없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최고의 취미가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 무료 혜택이나 박물관 무료 입장이 가능해지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도 생깁니다. 볼펜 한 자루와 노트 한 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이나 집 근처 공원의 산책도 생각보다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미 치열하게 일하고 노력해왔으니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잘 가꾸어 가족이나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고 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은 오랜 병간호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으로 인한 가족 부담을 줄이려면 스스로 건강과 생활 태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을 꼽는데 이 중 지금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말도 있으니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셀프 개발의 열중에 불멸의 예술 작품을 남긴 미켈란젤로처럼 우리도 인생 후반전을 더욱 멋지게 빛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노후의 지혜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비드로 익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별다른 장식 없이도 내 삶을 나답게 가꿀 수 있는 취미나 활동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훨씬 여유롭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도 주저하지 않고 용기 내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